오늘 오전 7시 59분 대승을 축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인사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에게 각별히 안부를 전한 트럼프 당선인의 화답으로 통화는 시작됐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안보, 경제 모든 영역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하자 트럼프 당선인은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흔쾌히 답하며 글로벌 차원의 한미 공동 리더십 구축에 뜻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ICBM 시험 발사, 오물풍선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특히 12분 남짓한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트럼프 일기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으로 트럼프 정부 재집권 정책 공약집인 프로젝트 2025의 국방 분야 대표 저자인 크리스토퍼 밀러도 SBS 인터뷰에서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드는 해군력 유지 보수를 동맹국인 한국이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Defense industrial base in the United States is, and you're the largest shipbuilders in the world, absolutely top-notch, best in the world. And we talk about our defense budget. We need to be sharing capabilities.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른 시일 안에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Aircraft carriers are and can be targeted.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 1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지율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은 더 단단하게 집결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백악관의 주인으로 귀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는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을 찾은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 크리스토퍼 밀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런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보겠습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도 부르곤 하죠.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나 된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 국방 예산은 8,200억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은 639조 원이니까 미국 국방 예산만 놓고 봐도 우리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미국 국방 예산을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probably wastes more money on copy paper in 1 week than the Republic of Korea spends on their national defense in 3 months. These are the things that we need to evaluate, and these are the things we need to assess.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항공모함을 꼽았습니다. The day of the aircraft carrier is over. $13 billion for an aircraft carrier probably should be realigned to a large number of smaller autonomous vessels. 그런데 자신이 국방장관 대행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11개 항모 전단 중에 전쟁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건 단 2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aircraft carrier forces are not particularly effective?
Yes,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We could probably find every U.S. aircraft carrier on Google Maps. I'm sure there's some sort of application we could fi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uld very easily, probably already knows where all of our aircraft carriers are and could be targeted. 반면 중국은 미 해군이 정박하는데 꼭 필요한 세계 각지 항구들의 주요 시설을 사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보다 돈을 훨씬 조금 쓰면서 미 해군력의 활동 반경을 좁히는 영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돈을 펑펑 쓰면서 거대한 전쟁 무기로 전쟁을 해야 한다는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still stuck in a very World War II type mentality, force structure capability.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마스크 한 장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제조시설을 미국 내부로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군사부문도 비슷합니다. 항공모함 대신 저렴하면서도 위력적인 소형 자율운행 군함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 미국은 그걸 만들 능력이 없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But here's the problem, Sean. You know our defense industrial base in the United States is contracted. 그러면서 동맹국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진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You're the largest shipbuilders in the world, absolutely top-notch, best in the world. We talk about our defense budget. We need to be sharing capabilities, more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shipbuilding. 그 방산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된다.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방향 감각은 분명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게 되면 국방장관으로 누굴 시킬 거냐는 질문에 이미 답한 바 있습니다. Such an important position. You know, we had Miller at the end who did a very good job. I thought he was very good. 말 많고 탈 많던 트럼프 전 대통령. 하지만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자신은 트럼프와 일하는데 전혀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found President Trump extremely smart, very thoughtful, and a very, very good decision maker. So I had absolutely no problems. He always listened to the input of his cabinet secretaries and his advisors. 그런데 이런 평가, 제가 2년 전 밀러 장관 대행 직전까지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와 했던 인터뷰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The fact is he doesn't like when people oppose him or rebuke him because it's somehow his ego couldn't handle somebody pushing back. 오히려 밀러는 트럼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강요들이 문제였다고 저격했습니다. 미군 철군은 물론 군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라는 트럼프의 명령을 거부했던 건 에스퍼 전 장관이었죠. Oftentimes, cabinet officials, they selected the things that they thought they should present to President Trump. You should present him with all the options available for him to make a decision. 에스퍼 전 장관은 밀러 같은 맹목적인 충성파를 임명할까봐 임기 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겠다는 성스러운 맹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So I was concerned about that and certainly had no confidence that the president would not put somebody in that was a complete loyalist who would do these things. 그런데 말이죠. 밀러는 이런 말을 한 에스퍼에 대해 참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Are you, as he claims, a total Trump loyalist? Like Chris Miller was somehow a loyalist that was going to violate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 find absolutely repugnant and it bothers me a great deal.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싫은 장관은 자기가 먼저 그만둬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거죠. That there's a degree of moral cowardice there because if you are so disgusted or upset with the policies of your boss, in this cas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oral and ethical obligation to resign.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밀러 전 장관 대행을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을 하면서도 세계 각지의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Withdrew troops from Somalia, some from Africa, some from Syria, Iraq, and we drew down forces in Afghanistan. The United States military, it almost becomes a perpetual motion machine when set in motion. Sometimes you have to put a stop to it. 철수하려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소말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의 상황이 실제로는 이랬다고 합니다. Somalia was a great example. 800 people there. 400 of them were support personnel. We had a fire station there. You had gyms. Like, that's not the purpose of our deployment there. 일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불리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중심을 잡고 트럼프의 변덕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면 가장 중요한 인성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보다는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성심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President Trump speaks in a way that they understand and they're willing to take a chance that he is going to transform, our government and to be able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 본인 판단으로도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제 그거를 거꾸로 보자면은 우리한테는 훨씬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겠죠.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처음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중요한 현안이 남쪽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불법 마약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time I was in the Oval Office with President Trump, and the issue was the flood of fentanyl and illicit narcotics that were coming across our southern border that were killing at the time. I think it was 71,000 Americans were dying every year.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숨지고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을 포함해 미국이 벌인 모든 테러와 전쟁에서 숨진 전사자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싼 합성 마약을 만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마약이 갱단을 중심으로 미국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중국과 화학전을 벌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dealing with illegal immigration and migrants. We're talking about illicit flows, drugs, fentanyl, the precursors are produced in China. 사람이 이렇게 숨지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게 밀러 전 장관 대행의 설명이었습니다.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in the world, and we're not using it to defend our citizens. I think that's a national security threat.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군이 마약이 유입되는 통로인 미국 남쪽 국경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2 million people in uniform. We can absolutely help secure the border. The military can help support those efforts to stop illegal flows of narcotics, human trafficking.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마약 카르텔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마약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걸 막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똑같습니다. I will deploy all necessary military assets, including the U.S. Navy, to impose the full naval embargo on the cartels. 그렇다면 밀러 전 장관 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I think it's definitely an option if things just got really, really bad.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그의 귀환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 환경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런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전술핵 운용부대 단거리 미사일 운용을 전담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초대형 방사포, 장거리 순항 미사일 모두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입니다. 군사력 세계 5위로 평가받는 우리 군의 36위에 불과한 북한군은 사실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비대칭 전력인 핵을 빼면 말이죠. 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초만 해도 한국의 핵무장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를 달래기 위해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수시로 핵잠수함, 전략 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 억제 전략을 믿어달라는 거죠.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전술핵 재배치는 분명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동의가 전제였습니다. Do you think redeploy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is a feasible option? That's always on the table, but I think we have to be really respectful of the Korean people. I think it's definitely an option if things just got really, really bad. 사실 냉전 시대 구소련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미소 간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계기로 전술핵이 한국에서 공식 철수했던 겁니다. Convinced that the move should be up to North Korea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o comply with IAEA.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우리 내부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한미가 충분히 교감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American tactical nukes, there'd have to be some sort of wink, wink, nod, nod, but I still think that would be a decision. There'd be an enormous amount of forethought before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미국 공화당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군사위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외교위 간사 짐 리시 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We should explore options for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theater for the purpose of assuring our allies. Discussing this should not be a taboo. Our enemies are watching.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려면 전략무기 전개를 자주 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군사훈련조차 반대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공화당 내부 여론이 호의적인 데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술핵 발사 버튼을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입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70%가 넘는 우리 국민이 독자 핵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Would you, the United States, tolerate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The question about nuclearization of South Korea is ultimately a decision, a question that needs to be answered by the Korean people. 보호자처럼 미국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The days of patronizing relationship, maybe a paternal relationship where the United States was somehow seen as pulling the strings or giving guidance, I got to tell you, that's not the way President Trump works. A lot of people in South Korea think that's the matter of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s old think. I don't think you're going to see a finger wag or some sort of declarative statement. 밀러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건지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유지해온 핵의 비확산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핵의 비확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 워싱턴 조야의 굉장한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핵무장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와 갈등할 수 있고 자칫 한미 동맹이 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 NPT 체제와 한미 동맹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감축하면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의 협상도 트럼프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밀러 전 장관 대행도 방한 기간 최종현 학술원에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국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게 이 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러는 북한과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 관계 재설정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I was at the Che Institute today talking with all of your greatest professors, strategists, government officials. This came up again and again as a major issue and a major question. I do believe there's an opportunity to reset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고 우리는 핵 개발을 하지 않았던 건데 트럼프가 북한과 군축 협상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 군축의 대전제는 뭐냐면은 핵국가끼리 하는 게 핵 군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한다. 그건 곤란하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당장 현안으로 떠오를 건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낸다며 주한미군을 빼라고 참모들을 여러 차례 압박한 바 있습니다. I think it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if he gets reelected, that he might pursue that if South Korea doesn't commit more to burden sharing.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에는 선을 그었지만 감축 가능성에는 여지를 뒀습니다. 실제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안팎의 반대에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I can't imagine any scenario where the United States would pull all of its forces out of Korea. I think there could be an adjustment.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더 올려달라고 해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 있죠. 하지만 밀러 전 장관 대행은 트럼프의 협상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Trump, everyone knows how he negotiates. He always goes in with a maximalist position. I think that's the start of the conversation. I don't think it's the end of the conversation. 하지만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걸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6 times more Korean soldiers in Korean service people in Combined Forces Command than there are U.S. forces. I think we need to recognize that, and I think there's ways that we can think differently about it. 아버지도 한국전 참전 용사였고 자신도 1980년대 DMZ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밀러 전 장관 대행은 한미 동맹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Order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what would you do? That's one of those great speculative questions that I love. And I'm going to completely dodge that question.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는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 군사 부문의
대표 지필자인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Does it imply South Korea should take over wartime operation control? I am a firm advocate of that. You have to fight again on the peninsula that ROK generals, ROK admirals are in charge of the military forc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의 맏형 노릇을 해야 한다는 기존 미국의 역할론에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참모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더 독하고 집요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실제로 밀어닥칠지 사전에 감지해 어떻게 한국의 국익을 관철할 것인지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